유리 진열장 너머로 빼곡하게 늘어서 있던 31가지의 화려한 색깔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디저트 이상의 설렘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맛을 고를지 한참을 고민하며 행복해하던 그 짧은 시간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파인트통을 두 손으로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은 뚜껑을 열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던 기억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단순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넘어 핑크색 스푼과 함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추억이 달콤하게 녹아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 곁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았던 베스킨라빈스의 거대한 아이스크림 왕좌는 심각한 위기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1985년 SPC 그룹이 국내에 처음 들여왔을 당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는 개념은 대중에게 그야말로 신선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명동 1호점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대를 열었고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성장했습니다. 2000년에는 국내 500호점을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정도로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기록이 무색하게도 베스킨라빈스는 2023년 창립 이후 사상 첫 적자라는 매우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29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적자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2024년에도 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연이어 기록하며 브랜드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상 경제학에서는 골라먹는 재미의 종말을 맞이한 베스킨라빈스의 위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시장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치로 현실을 짚어보면 매출은 2022년 5,859억 원에서 2023년 967억 원으로 단 1년 만에 15%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과 12개월 사이 매출액 중 무려 900억 원 가까운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비알코리아의 영업이익 흐름은 더욱 처참하여 2011년 792억 원에 달하던 이익이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대 적자로 낙하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간의 매장 수는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1, 626개였던 매장이 2023년 1, 752개로 확대되었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것은 매장당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익성 개선 없이 외형적 덩치만 키운 결과는 결국 고정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영상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매달 31일마다 사이즈업 혜택을 받기 위해 매장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31일 매장은 예전과 달리 줄이 사라졌으며 직원들이 한가롭게 보일 정도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때 폐업률 제로에 가깝던 이 전설적인 브랜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는지 그 치명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원인은 기업 이미지의 심각한 추락인데 소비자들은 이제 기업의 도덕성과 가치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SPC그룹 계열사 공장의 산업재해 사건과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일으키며 브랜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SPC 안 쓰기 운동이 배달앱 리뷰에까지 확산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도덕적 실망감뿐만 아니라 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까지 털어놓으며 브랜드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외부에서도 강력한 대체제들이 무섭게 등장하고 있는데 과거 고급 디저트의 대명사였던 위상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겐다즈나 벤앤제리스 같은 초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이제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수제 젤라또 전문점이나 건강을 앞세운 그릭 요거트 전문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비용 운영을 내세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들까지 골목마다 들어서며 베스킨라빈스의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갔습니다. 제품 구성의 식상함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2023년 한 해 동안 선보인 13종의 이달의 맛 중 대부분이 유제품 베이스의 반복이었습니다. 우유나 치즈 기반의 토핑만 살짝 바꾼 비슷한 맛들은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층에게 늘 먹던 그 맛이라는 식상함만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헬시 플레저와 제로 슈거의 시대이지만 설탕 함량이 높은 베스킨라빈스의 제품들은 건강에 민감한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고칼로리 디저트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는 건강 트렌드와 충돌하며 다이어트와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주 소비층인 어린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이스크림 시장 전체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1조 9, 564억 원에서 2024년 1조 6, 608억 원 수준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처럼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는 주 고객층의 감소는 브랜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점주들의 수익 구조도 한계에 다다랐는데 매달 200만 원어치를 팔아도 실제 손에 쥐는 순이익은 약 6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유 가격은 15% 이상 올랐고 초콜릿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은 178%나 폭등하며 점주들의 수익성을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폭발적이었던 배달 수요마저 엔데믹 이후 급격히 정상화되면서 배달 매출에 의존하던 매장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갔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핑크색 간판에 베스킨라빈스를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동안 한쪽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오너 일가의 고배당과 경영권 승계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BR코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2023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오너 일가에게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았던 2021년에는 무려 191억 원이라는 최고치 배당을 기록하며 오너 일가의 자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오너 일가는 지난 10년간 총 781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챙겨갔으며 이는 가맹점주들의 고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2024년에도 15억 원의 배당을 실시하며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아우성치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는데 기업은 오직 오너 일가의 현금 창출원 역할에만 충실했던 셈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영에서 배제되었던 인사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영구 배제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이 황당한 해명과 함께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완전히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베스킨라빈스는 인기 배우 변우석을 모델로 기용해 단기적인 매출 상승을 노리는 공격적인 마케팅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모델 이름을 딴 신제품이 한 달 만에 130만 개가 팔리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브랜드의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와 협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혁신을 내세운 프리미엄 매장을 여는 등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결여된 기업의 모습에 차갑게 돌아선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혁신 없는 기술 도입의 한계를 보여주듯 야심차게 준비했던 무인 매장 사업은 2025년 들어 모두 폐점하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몰락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맛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가 지닌 가치와 철학에 대한 시대적 경고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환경, 건강에 대한 철학을 꼼꼼하게 따져 묻습니다. 수십 년간 핑크색 스푼으로 행복을 팔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그 행복의 진짜 대가가 무엇이었으며 누가 치르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과거 4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앞으로의 40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스킨라빈스는 뼈아픈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다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을지는 기술이나 모델이 아닌 대중에게 보여줄 진정성 있는 변화와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